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지난 주말은 비도 왔고요. 또 봄답지 않게 조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기 걸리시진 않으셨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또 아무래도 오늘은 좀 나른해질 수밖에 없는 월요일이죠. 오늘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월요병 훌훌 날려버리시고 활기찬 오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6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 다음으로 떠오를 발전국, 인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총리가 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경제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습니다. 나렌드라 총리 역시 IT 산업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 인도의 IT 산업,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수건 사업인 IT 산업, 이 IT 산업을 망치는 세 가지 요인을 꼽아봤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정전, 그리고 교통 혼잡, 마지막으로 특이하게도 원숭이가 꼽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5월 집권했는데요. 인도의 정보혁명과 IT혁명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디 총리의 선거구이기도 한 바라나시, 요즘 특이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3000년 된 힌두교 사원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거리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인 이 지역에서 옛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교차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원에 살고 있는 많은 원숭이들, 이 원숭이들이 바로 겐지스강 유역에 걸린 광섬유 케이블에 올라가서 전선들을 파괴하거나 씹어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수백만 명의 인파가 오가는 거리에 지하에 케이블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원들을 이동시킬 수도 없고 또 어떤 것도 수정할 수 없다며 인도의 이 지역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인데요. 원숭이 때문에 강변에 설치한 케이블을 2개월 만에 교체해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원숭이를 가두거나 내쫓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성지 참가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선 원숭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2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엄청나게 붐비고 앞서 말씀드렸듯 지하 케이블을 세우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전기 공급 부족도 문제입니다. 바라나시의 무더운 여름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정전을 겪어야 합니다. 그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안정적인 와이파이 사용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디 정부는 3년 내 인도 25만 개 지역에 70만 킬로미터의 광대역 케이블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도시를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교육과 건강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조치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보유 급증과 광대역 이니셔티브는 2017년까지 인도의 3분의 1에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억 5천만 명, 20% 수준만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연결을 더 저렴하게 확장하는 것은 4년간 인도의 GDP 증가율을 1.6%포인트나 높이고 700억 달러가량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맥킨지 컨설턴트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도 모디 정부의 이런 계획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IBM은 몇몇 도가 디지털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는 인도의 다양한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진동형 와이파이 상자를 개발해서 원숭이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케이블 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시스코의 인도 대표인 디네쉬 말카니에 따르면 인도 환경에 맞는 와이파이 액세스 라우터를 구축했다며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와 정전 등 다양한 어려움에도 인도가 기회의 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인도의 IT 사용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도시 인구는 2031년까지 6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금보다 무려 2억 2천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IT 인프라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IT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라나시 도시계획 전문가는 모디 총리의 이니셔티브는 주택과 도로,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 개선에 엄청난 투자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며 IT보다는 기본 서비스를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라나시는 실제로 아직도 500년 된 낡은 배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요. 산맥을 청소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배설물이 강줄기에 굳어있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보다는 산맥을 청소하고 도로시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도의 IT 산업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앞길은 조금 험난해 보입니다. 앞으로 인도와 모디 정부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에서 인도의 IT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바로 이달 1일부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1일부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서 주택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지난 1일부터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았지만 이제는 민간 택지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 택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고요. 지난해 12월 민간 택지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번 달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분양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열기와 상한제 폐지 혜택을 노리는 수요가 겹치면서 올 4월엔 사상 최대치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모처럼 달아오른 열기를 등에 업고 인기 지역에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66개 회원사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도한 분양가 인상과 과잉 공급을 자제해달라고 말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 특히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114의 전망에 따르면 4월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는 모두 56,808가구입니다. 전달보다 14,275가구나 많은 월별 사상 최대치 물량입니다.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서 대기했던 물량이 이달에 대거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은 상한제 폐지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아파트는 모두 25단지인데 이 중 1순위에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된 단지가 28%에 달합니다. 전년 동기에는 12단지 중 2단지, 즉 7%만 1순위에서 완판된 것과 비교하면 4월부터 시작될 분양가 상한제에 대비해서 수요자들이 이미 1분기에 많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약 1순위자들이 대거 늘어난 데다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띈 영향도 있었지만 4월부터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114의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상한제 폐지와 건설사들의 눈치 작전으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4월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며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4월 분양되는 서대문구의 아파트 분양가 3.3제곱미터당 2,050만 원에서 2,200만 원의 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문구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의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2천만 원대가 채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분양가가 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들 역시도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권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9개 단지 총 14,387가구로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055가구입니다. 이들 조합원들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분양가가 비싸도 수요가 넘칠 것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고가 분양을 추진 중입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특히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뿐 아니라 한남 뉴타운 등 인기 지역은 미분양 우려로 가격 눈치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상한가 폐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또 서울 지역에 대해서도 건설사 입장에서 고가 분양가로 미분양이 되나니 적정 가격으로 완판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한가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판단하면 가수요가 따라붙어 분양가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 경우 강남에서 집값 상승세가 도드라질 테고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부터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문화가 만나는 곳,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해외 광고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광고들입니다. 유튜브는 이미 광고와 재미있는 영상, 이 경계가 무너진 곳의 하나의 장이 됐습니다. 기업의 이해와 시청자의 니즈가 맞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광고를 풀고 싶어 하고 소비자들은 또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 보는 것을 즐깁니다. 덕분에 기업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시청자는 재미있게 영상을 감상하면서 SNS를 통해 공유하며 퍼뜨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외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광고인 것을 알면서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영상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두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또 행복한 병이라는 광고인데요.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죠. And the world will be a better
감동과 코믹 코드가 만나 이런 광고를 만들어냈습니다. 가게에서 코카콜라를 산 남자가 콜라를 마시려다가 기타 줄이 끊어져 낙담한 연주자에게 콜라를 건네주고요. 이 연주자는 다시 자동차를 견인당한 수녀에게, 계속해서 자신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콜라를 양보합니다. 결국 콜라는 황당하게도 자신의 가게 위로 운석이 떨어져 참담해진 가게 주인에게 돌아가는데요. 처음 콜라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황당한 사건들이 전개돼서 웃음을 자아내지만 배려의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을 콜라처럼 톡 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광고지만 재미있고 감동도 주는 영상이었는데요.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바람을 타고라는 에어프랑스의 광고 영상입니다. 함께 먼저 감상해 보시죠. 네, 프랑스의 항공사 에어프랑스가 러브 이즈 인디 에어라는 배경음악으로 프랑스 이즈 인디 에어라는 새로운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광고는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하늘을 나는 이미지와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의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패션과 예술, 음식과 고전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 등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재현한 것입니다. 광고뿐 아니라 항공사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프랑스에 대한 동경을 깊게 하는 광고였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광고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광고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광고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TV뿐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컬처 앤 이코노미가 재미있고 또 문화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광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해외 광고들 알아보는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두 투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투어, 2014년 상반기에는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투어에게 주력 패키지 시장이었던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동남아 여행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노랑풍선 등 직판 여행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자유여행에 비해서 본업인 패키지 사업에 집중했던 것도 송객 인원 성장이 부진했던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모두 투어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점유율 탈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권 시스템 교체로 더 많은 노선을 노출하고 예약 편의성을 강화하면서 항공권 성장도 눈에 띄지만 패키지 점유율도 최고치를 다시 찾는 모습입니다. 2015년의 1월과 2월 전체 출국자 대비 모두 투어의 패키지 송출객 점유율은 7.3%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투어의 점유율 중 역대 최고치인데요. 여기에 항공권 성장이 가세하면서 전체 출국자 대비 송객 점유율이 2014년 12월에는 11.1%까지 상승했습니다. 모두 투어는 하나투어에 이은 2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나투어에 비해서 항상 할인돼서 거래되어 왔는데요. 2013년과 2014년에 그 할인폭이 더 커졌습니다.
바로 자유여행 사업에 하나투어가 진출하면서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모두투어는 수익성이 높은 패키지 사업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투어가 수익성 높은 패키지 사업으로만 계속해서 점유율을 다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할인받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투어, 하나투어에 비해서 과도한 할인을 받는다는 내용의 레포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2위 업체이지만 다시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수익성도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모두투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심상훈 시인의 꽃 속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시입니다. 봄꽃들이 만발하면서 꽃이 핀 풍경과 거리들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우리의 배경이나 이런 풍경으로만 존재했지 꽃 속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은 떠올려보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꽃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심상훈 시인의 눈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꽃 속을 들여다보면 심상훈 꽃 속을 들여다보면 꽃 아닌 것들이 더 눈부시다. 금싸라기 같이 박혀있는 햇살. 유유히 떠가는 비구름의 그림자. 속살을 촉촉이 적시고 있는 이슬. 멀리 떠나간 바람소리. 꽃 속을 들여다보면 꽃 아닌 것들도 꽃이 되어 있다. 생각해보면 꽃이 예쁜 줄 알았는데 사실 꽃 아닌 것들 때문에 꽃이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햇살과 그림자, 그리고 이슬들, 그리고 바람 소리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꽃과 함께 같이 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꽃 아닌 것들 과연 무엇일까요? 숨겨져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숨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시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심상훈 시인의 꽃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이 시였습니다. 지하철역에 굉장히 좋은 시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저희 3분 문학충전에서도 좋은 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지만요. 걸어가시면서 조금만 여유를 보여주시면 옆에 있는 시들 보시면서 좋은 마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기 쉬운 시들 계속 우리 삶에 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경제 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